미국 경제 지표 몇 가지만 보고 의견을 좀 드릴 건데요. 이거는 매크로 마이크로에 나오는 NMI,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 지수고, 요거는 제조업 PMI 지수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업 PMI 지수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프랑스 특이합니다. 프랑스가 올해 올림픽 개최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서비스업 지수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49.3. 뉴스 보도에 자국 내 가판업 이런 거 보면서 뭐 잠깐 흥하기는 하지만 자기네 영업하고는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인터뷰를 하는 걸 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게 특이합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면 이게 아니고 확실히 가장 센 방향으로 서비스업 지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특이하고요. 경제 규모가 큰 걸로 놓고 보면 미국이 50m로 내려갔다가 다시 53.8로 높이 올라왔고, 유럽 같은 경우는 53대를 아직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이 간당간당합니다. 53까지 밀려 올라갔다가 51.2, 51.1, 그래서 50 경계선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내수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리테일 세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그렇게 센 편은 아니고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 지수는 뭐 미국하고 유럽은 괜찮다 치지만 경기 규모로 2위인 중국은 뭐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다. 뭐 다른 데도 많지만 경제 규모로 놓고 보면 그렇게 세 군데만 보면 될 것 같고, 제조업 지수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규모 큰 데가. 미국은 50m 떨어졌고, 제조업 48.7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50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50 간당 넘어갔다가 다시 50 밑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제조업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게 제일 보시면 이게 판매거든요. 판매가 살짝 들려 올라오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게 제조예요. 주문. 이게 신규 주문. 신규 주문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옆으로 개걸음 치고 있잖아요. 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도 개걸음 치고 있고,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고, 가동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빼고 가동률만 보면 이게 전부 다 가동률이거든요. 미국 가동률 요겁니다. 파란 거. 그 다음에 요게 중국이에요. 요거 중국. 요게 주황색? 예. 올라가는 것 같더니 쭉 빠졌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요겁니다. 요거. 하늘색. 요게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주요국 3개는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이 살짝 들리는 것 같더니 쭉 빠진 거고, 이번 달에. 그 다음에 요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래로 그냥 쭉 곤두박질 쳤습니다. 쭉 추세적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요게 인도예요. 이게 인도는 괜찮고 있고요. 인도는 괜찮게 움직이고 있고, 요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가동률 쭉 뻗어서 올라가는데 강도를 계속 유지하진 않고 일단 들려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추세가 전환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게 인도고, 요게 브라질이거든요. 그래서 가동률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쪽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이게 그 시티그룹에서 만드는 데이터인데, 이거는 그 야데니 리서치에서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그 시티그룹에서 그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한 예측치들이 있잖아요. 그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그 높게 나오는 것들을 혼합하면서 이게 그 수치로 따지면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측한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니까 경제가 훨씬 더 예측보다 괜찮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얘가 제로 밑으로 내려오면 예측치가 안 좋은 쪽의 개수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잖아요. 파란 게. 이게 유럽입니다. 유럽은 아직 잘 버티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진 않아요. 물론 미국이 내려왔다가 사실 들려 올라가고 있는 과정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살짝 들려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근데 미국은 지금 실제로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다는 뉘앙스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몇 군데 더 보면 얘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도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들렸었는데 살짝 내려왔고,
요거는 오스트레일리아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밑에서 계속 헤매고 있고요. 이게 영국입니다. 브릭스라네. 브렉시트 하면서 한참 헤매고 있다가 그나마 이제 조금 계속 괜찮아지고 있는 지표들이 요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아예 내리 꽂고 있거든요. 계속. 그 일본이 아베노믹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는지는 사실 아직 불확실합니다. 환율이 계속 들려 올라가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물론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통화가치 하락이 멈추고 일본도 조금씩 밑으로 추세적으로 이제 내려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여하튼 요게 두 가지를 에버리지 낸 거거든요. 미국하고 유럽을. 그거는 제로 위에서 있는데 제로 위에 살짝 위에서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글로벌 경제가 계속 사이클을 잘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점은 아직도 물음표예요. 미국 부분을 좀 보면 이제 미국 데이터들을 좀 볼 거거든요. 몇 가지. 요게 요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 이 파란색은 신규 실업수당 초과 건수고요. 얘 빨간 게 그거의 4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얘가 작년도에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고용시장이 신규로 실업을 신청하는 숫자가 매주 주는 패턴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시 늘어나는 패턴으로 가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전체 비농업 부문 전체 고용수의 매월 변하는 그 난판 페이롤 데이터가 이게 뭐 10만대 밑에서 헤맬 거라고 예측했던 게 갑자기 쭉 올라가면서 27만 2천인가요? 라고 늘면서 요것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압력, 고용시장이 아니 뜨겁다 막 그러면서 뭐 10년 국채 수익률도 급등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건데 이 밑에 있다가 저 지표 나온 다음에 퉁 튀면서 4.4대 쭉 올라갔습니다. 4.28인가 요게? 고온저리에 있다가 4.4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그 하나의 지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쓸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이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데 노이즈들이 간간히 발생하는 거고, 추세적으로는 뭐 이것도 신규 실업수당 총 건수가 올라가다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이 시점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보면 이게 지금 실업률이거든요. 이게 전체 고용 숫자예요. 좀 전에 보셨던 요 연두색, 요 전체 고용의 매월 변화는 이거의 월 변화율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뭘 봐야 되냐면 실제로 실업률이 먼저 올라가고 이 전체 고용 숫자가 나중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상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안으로 들어오면서 늘어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냥 그 고용된 전체 숫자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내에서 실업이 몇 %냐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약간 다른 산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과거의 패턴을 보면 실업률이 올라간 다음에 얘가 올라간 다음에 이 전체 고용수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먼저 늘어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전체 고용 숫자가 주는 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2번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요 부분 얘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패턴이 지금 사라진 게 아니고 아직 그 궤도의 과정에 가고 있는데 노이즈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강도가 살짝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얘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 이 연두색 데이터가 밑으로 붙으면서 아랫방향으로 빠지게 될 거고, 얘는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봐야 될 건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 바닥으로부터 0.5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경기 수축이 계속 발생했었거든요. 이건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가 0.38이었는데 0.5를 넣으면 4.3이잖아요. 여기 경기가 수축하는 포인트, 이런 형태로 과거에는 움직였었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평균이 0.5 플러스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 3.4가 바닥이었거든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런데 최근에 이제 3.9로 내려왔다가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3.8, 3.9, 4.0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3.4에 0.5를 더하면 3.9가 넘으면 되거든요. 이 3개월치 평균이 3.8, 3.9, 4.0의 평균이 3.9예요. 그래서 어쩌면 과거 데이터로 본다면 지금 현재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 데이터 자체도 이게 이제 생산, 출하, 재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도 추세적으로는 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잃고 내려오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내려오는 것도 있고 버티는 것도 있고 이게 혼재돼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가동률하고. 얘는 아직 그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니터링을 좀 더 해서 이 경제 지표들도 꺾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일단 고용 지표를 중심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비교 데이터를 그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리포트를 그냥 보여드리는데, 여기 이제 뭐 어떤 에비디언인가요? 정확히 제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리포트를 제가 가끔 받아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는 뭐 볼 필요 없고, 이 데이터가 뭐냐면, 이게 그 자영업자들이 향후에 3개월 안에 고용할 계획이 몇 퍼센트나 되냐, 이게 고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지리상에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 이 라인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게 실업률을 선행하는 그런 성향을 약간 보이거든요. 최근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꺾인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경제가 정말 좋다면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이 스몰 비즈니스 쪽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표상으로는 괜찮다라고 느끼지만 그 세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서민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양극화돼 있는데 그 양극화돼 있는 상태 하에서 그 견디지 못하는 일부 서민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게 이제 가끔 종종 보여드렸던 파산이거든요. 이 미국 파산인데 4월 데이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이게 이제 여기가 4월이거든요. 이게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로 계속 파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업의 구조조정이 챕터 11이거든요. 이거 자영업자나 기업의 구조조정이 들어가면 당연히 실업자들이 양산되겠죠. 얘는 작년 대비 40%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쪽에서는 고용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대단위로 실업이 양산되고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증빙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거거든요. 이게 잡컷, 이게 대량 해고하는 숫자들 일부, 이 특정 수준 이상의 해고를 하는 것들을 이제 추려서 보여주는 건데, 얘가 이게 2023년도 전반기에, 그러니까 2020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도 전반기에 그 대량 해고도 쭉 늘어났었거든요. 그게 2023년도 중반 들어와서는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2024년도 초반 들어와서 또 대량 해고들이 아직 잠잠하지 않게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지금 한쪽은 막 해고되고 있고 한쪽은 막 고용하고 있고, 이게 막 혼재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예를 들면 해고가 멈추고 고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해고뿐만 아니라 파산 자체의 논점으로 놓고 보면 그냥 자연히 그냥 실업 상태로 되는 사람의 숫자도 점점점 많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것 중에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중심으로 신규 고용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국 20만, 뭐 30만 대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이 전체 고용수의 변화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방을 쳐서는 고용 지표가 확연히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과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고용이 일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윗단에서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지표 하나 가지고 일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용지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과연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들려 올라가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드바이저리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 PCE하고 그 다음에 CPI하고 물가지수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두 개는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코어 CPI하고 코어 PCE를 보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왔다 갔다 하는 거, 고용지표 왔다, 이거 추가적으로 이걸 안 보여드렸구나. 일단 고용지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물가가 과연 이게 고용지표 살짝 한 달 좀 기대치보다 높았다고 해서 물가가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또 좀 전에 이제 안 보여드린 데이터 중에 요거를 보면, 요거는 뭐냐면 이게 노동 시간이에요. 노동 시간인데 이 노동 시간이 추세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간 그 평균 전체 노동 시간을 보면 바닥을 찍고 들려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데이터가 늦어서 좀 기다려 봐야 되고, 이게 확연히 쭉 윗방향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일단 물음표인데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노동시간이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근데 다른 어떤 자영업자나 이런 쪽 패턴, 그리고 현재 다른 어떤 패턴들을 보면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까라고 하는 부분엔 물음표를 지금 찍고 있긴 합니다. 요거는 모니터링을 계속 할 겁니다. 여하튼 그런 고용지표에 왔다 갔다 함의 부분적인 것이 이 물가를 올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미국의 짙은 파란색, 남색, 요게 그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실질 가처분 소득. 요게 실질 소득이에요. 미국의 개인 소득. 미국의 개인 실질 소득은 올라가고 있는데 가처분 소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게 뭐냐면 실질 소매, 판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얘가 계속 좋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힘을 잃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게 실질, 지금 저희가 실질 그 소매 판매만 봤잖아요. 이건 실질 PC 중에서 구스하고 제품 중에서 내구재, 드러벨 구스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세 가지를 나눠본 건데, 그 칠선은 그냥 그 데이터 금액 자체고요. 그다음에 이 있는 점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그런데 제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밑으로 꺾였죠. 내구재 같은 경우도 살짝 꺾였습니다. 물론 아직 추세 패턴 자체는 이게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경제가 확장된다는 거는. 그런데 최근 내려왔다가 연초에 들렸던 게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 강도가 줄고 있다는 뜻이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시면 아랫방향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이게 소매 판매가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내구재가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맞춰 서비스도 따라오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재 제품이 영향을 받고 서비스가 따라오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요 부분도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들어서 전반부에 쭉 다시 살아나는 것 패턴을 보이던 어떤 그런 소비 패턴이 약간 꺾여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보는 거냐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이건데, 이게 그 소비자 신용 전체다. 그러니까 뭐 가계 대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계에서 받고 있는 모든 대출과 관련된 전체적인 전부 다를 전월 대비 증감률을 연율로 바꾼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전월 대비 증감률 곱하기 12를 때리면 그게 연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실질 GDP 성장률이거든요. 이것도 전분기 대비 증감률을 연율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GDP QOQ 곱하기 4 때리면 됩니다. 4 곱하면. 결과적으로 잘 보시면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죠? 네, 똑같이 움직여요.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용 증가율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연율로 지금 아랫방향으로. GDP 실질 성장률이 이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우리가 약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게 왜 저렇게 움직이겠느냐? 결과적으로는 가계 신용 부분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지금 가계 그 소비 활동이 약간 주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 2022년도에 주가가 쭉 빠지면서 이 단기 금리가 쭉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수 이건
이 캔들 차트는 S&P 500 지수고요. 이거는 3개월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2년, 그 다음에 요게 5년, 요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여기에 국채 수익률 최종은 빠져 있어요. 여기서 탁 들렸는데 이건 데이터가 아직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게 탁 들렸었죠. 근데 추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때 2022년도 중반부터 2023년도 초반까지 보였던 이런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장기 채권이. 장기, 중기, 단기도 마찬가지인 게. 물론 이 3개월 국채 수익률도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얘도 따라 내려올 겁니다. 얘가 먼저 내려온 다음에 기준금리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가 내려오고 얘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같이. 그런데 이 채권 수익률은 이제 이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랫방향으로 추세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당장 잠깐 들린 건 일시적인 현상이죠. 지표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게 추세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용지표가 그냥 한두 개가 깔딱깔딱 한다고 해서 그게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거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그 소비 행태 패턴이 약간 그 강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이?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정점에서 조금씩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패턴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긴 내릴 겁니다. 뭐 그게 6월이든 뭐 9월이든 뭐 어떤 7월이든 뭐 어떤 형태로도 내리긴 내릴 건데 그거는 그냥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준금리 한번 내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미국도 결과적으로는 그 기준금리 한번 내리고 경제의 움직임에 대한 눈치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채권 수익률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점 언저리를 끝내고 추세적으로 조금씩 하락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